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장 막판에 급격하게 내리꽂으면서 참 투자가 이래서 어렵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특징주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길래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내리꽂았는지 체린 앵커와 먼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장은 오늘 다양한 요인들의 좀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대한 경계감도 있었고요. 좀 결정적으로 시장 하락을 촉발했던 것은 또 유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 지수가 1.35%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로서 4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2023년 3월 이후로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3대 지수 하락을 촉발했던 결정적인 요인, 유가의 상승세였습니다. 오후 한두 시를 기점으로 유가가 급격한 스파이크를 쳤고요. 그때 정확히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자, 섹터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개 섹터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에너지가 그나마 가장 선방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낙폭이 제한됐었는데 WTI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또 한 차례 고조시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초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하는 이슈가 있었고 이란이 여기에 대한 보복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WTI 국제유가는 10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배럴당 86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가장 약했던 섹터,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주 하락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주들의 동반 하락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알파벳의 급락세였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깊은 낙폭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ASML의 중국 내 일부 서비스 공급을 중단시키게끔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양국의 당사자들,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거기다가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센티먼트가 급감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강하게 출회하는 하루였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3%대, AMD가 8%, 그리고 마이크론이 3%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움직이는 오늘장이었고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우측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등의 종목들이 2% 내외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알파벳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이 미국의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허브스팟의 인수를 모색 중이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가 간밤 전해졌습니다. 이 허브스팟의 시장 가치는 35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47조 원에 달하는 꽤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과연 규제 당국이 이 반독점에 대한 어떤 우려를 딛고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인수가 승인이 될 경우 알파벳의 입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이 되는 건데요. 이 마케팅과 광고 관련 기업층을 인수를 통해서 대폭 확장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에 피인수 대상으로 지목됐던 허브스팟의 주가는 장중한 때 10%대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알파벳은 현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오늘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허브스팟의 주가는 5% 가까이 급등하면서 65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메타도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최고 법률 책임자 CLO의 매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부자 매도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상향 소식에 주가는 오름세를 나타내는 하루였는데요. 제프리스 측에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시켜줌과 동시에 목표가를 기존의 550달러에서 이제는 585달러로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메타의 주가 0.8% 오름세를 띠면서 510달러 선을 탈환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확인해 볼 텐데요. AI 인재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AI 엔지니어들의 보수를 인상시키겠다, 이런 소식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 인도량 발표가 있었죠. 여기에 따른 어떤 수요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테슬라가 호주 지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가격을 다시 인하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점이 수요를 다시 자극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1.7% 가까운 상승세였습니다. 170달러 선을 상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마켓모버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바지 관련 기업이죠. 리바이 스트라우스 오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순이익과 매출 모두 좋았고요.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으면서 12%대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글로벌 대형 식품 기업에 해당하는 코나그라 브랜드 역시도 회계연도 3분기 매출과 EPS가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코나그라 브랜드 주가는 5.4%대 오름세를 나타낸 채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의 또 한 가지 특징, 10년물 금리가 하락했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금리에 취약했던, 그래서 그동안 많이 내렸던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장 후반에 비해서 막판에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엔페이즈 에너지,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퍼스트 솔라 등의 종목들이 동반으로 오름세를 띄었다는 점 특징적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락 특징주들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미국의 대형 자동차 렌탈 기업에 해당하는 허츠 글로벌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시켰고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압박이 있을 거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기업 블록의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웨이트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6%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시 특징주들이었습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간밤 미증시 막판에 이렇게 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투자가 어려웠던 간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이 됐는지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되는 유가의 스파이크, 앞서서 체린 앵커가 짚어주었듯이 간밤에는 전쟁 관련, 특히 중동 지역의 리스크 관련 업데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즉각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길래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미사일 공격으로 중동 지역 확전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과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란의 공습 후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으며, 이스라엘 방위군은 전투 병력의 귀국 휴가를 전면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외교관에 대한 공격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전역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경계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란은 세계 10대 원유 생산국 중 하나로 이란이 전쟁에 직접 개입할 경우 세계 원유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중동 전쟁이 이렇게 다시금 불거지게 되고 난 이후에 이란의 참전 여부를 두고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미국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대 원유 생산국 안에 이란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밤에 브렌트유 90달러 다시 넘어섰고요. 잠시 후에 유가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고물가가 자극이 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치솟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문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전쟁 리스크에 더해서 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역시도 미국 시장을 급격히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하나 보시죠. 현재 인플레이션 정체기에 머물러 있고 연내 금리 인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연준 총재들의 이어지는 발언 중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겁니다. 정책 효과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 인상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카시카리 총재가 내놓은 건데요. 장 초반에 사실 고용 지표도 꽤나 괜찮게 나오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 거기다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시장의 상승이 나오다가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그리고 고조되는 전쟁 리스크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가 이렇게 치솟고 달러는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죠. 국채금리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부분보다는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 유가의 스파이크가 시장의 간밤에 더욱더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하루였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인데요. 앞서서도 체린 앵커가 언급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 만날 미국과 네덜란드 어떤 이야기 나올지 함께 보시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 네덜란드 정부를 설득해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중국의 장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오는 8일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정부 당국자들과 ASML 관계자들을 만나 ASML의 서비스 계약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아울러 네덜란드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는 중국 반도체 공장 명단에 다른 중국 공장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은 물론 한국과 독일에도 반도체 장비의 대중 통제를 더 엄격히 해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의 그 당시에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에 좀 동참을 해달라라는 미국 정부의 전언이 있었죠. 거기다가 일본은 우리 그러면 자국 기업에 조금 더 보조금 퍼줄게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미국의 행보에 동참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냉장고를 사기만 해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AS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네덜란드 ASML의 장비는 굉장히 비싸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유지, 보수 관리까지도 중국에는 제공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 지금 압도적으로 큰 바의 길이를 보고 계시죠. 압도적으로 큰 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의 동맹국 끌어모으기가 중국의 첨단칩 견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까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사실 이 기사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기사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구글이 AI 기반의 검색에 있어서 유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소식이 앞으로 다른 AI 추진 기업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건지 주시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이 인공지능 기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이를 위해 새로운 제미나이 AI 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에 AI 기반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글 기술자들이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경영진이 AI 기반 검색의 유료화 여부와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구글이 AI 기반 검색에 요금을 부과할 경우 핵심 사업 모델인 검색 엔진에 처음으로 유료화를 도입하는 사례가 됩니다. 네, AI 관련 내용들 업데이트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AI 인재 확보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간밤 미국 증시의 거의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S&P 500 지수 내에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한 가운데 테슬라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소식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겠고요. 추가로 포드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생산을 좀 지연시키겠다
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이 소식보다는 머스크 CEO의 발언과 또 테슬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나아가서 오라클과 팔란티어의 협업 이야기도 이슈였는데요. 장 초반만 해도 그리고 오히려 프리마켓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라클과 팔란티어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경우에는 이 AI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 조금 후발주자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협업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 주가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가격까지 함께 보시죠. 유가는 앞서서 굉장히 치솟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WTI 원유 선물 당연히 86달러 위쪽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브렌트유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중동 지역의 전쟁 이슈와 더불어서 한때 가격이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저희 방송 직전만 해도 67,000달러 선, 이더리움은 3,3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금과 은, 구리 가격도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간밤에는 금과 구리는 소폭 떨어지는 모습, 은은 0.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